소통의 A부터 Z, All That Communication의 최준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소통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나누다, 전달하다, 참여하게 하다 등등의 커뮤니케어에서 유래된 말이죠. 실제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인 양식을 총괄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서로 대화하는 것 정도를 커뮤니케이션의 전체로 생각하는데요. 실제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대화, 소통, 그리고 눈빛, 경청, 협상, 보고, 보고서 모든 것을 아우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사회에서 주고받는 약속, 신호, 저희가 길을 건널 때 건너는 신호등조차도 전부 커뮤니케이션이죠.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줄임말 당연히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또 오늘은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겠죠. 한 언론사에서요, 기업 인사 담당자 390명을 대상으로요, 면접시 지원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했어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96.2%가요, 의사소통 능력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이들 중에는요, 77.5% 정도는요, 스펙은 부족해도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를 채용한 적이 있다라고 답할 정도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취업과 주식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작은 세상 효과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거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미국에서요, 한 실험을 했습니다. 160명을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요, 이분들에게 인편으로 편지를 전달하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또 이 중에서 42통이 실제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 인구가 2억 명 정도였다고 하죠. 근데 5.5단계, 5.5명 정도를 거치니까 정확하게 편지가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보다 인구가 좀 더 작은 저희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중앙일보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같은 실험을 했죠. 그랬더니요, 우리는 3.6명 정도만 거치면 인편으로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관계는 조금 더 조밀조밀하고 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소통은 더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한 설렁탕집 사장님께서요, 호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켰어요. 근데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자꾸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다 들어줄만 하면은요, 어디선가 쫙 나타나서 물을 쫙 따르고 하는 겁니다. 와, 괜찮은데? 다시 이제 또 어디 숨었나 하고 살짝 쫙 마시고 나니까 다른 쪽에서 또 나타나셔서 물을 쫙 달라주는 겁니다. 와, 좋다. 이 서비스 너무 괜찮은데 이 서비스를 우리 설렁탕집에 가서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설렁탕집에 가셔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도 손님들이 물 더 달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물을 따라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신 분들이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다음날 이제 가게 오픈을 했습니다. 점심 때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평소처럼 여기저기서 식사하시면서 물 좀 더 주세요. 여기 물 좀 더 줘요. 라고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사장님이 발끈하셨죠. 일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합니다. 아니, 작심삼일도 아니고 이거 뭐 하루도 못 가요? 그래 못해요.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사장님, 물컵 안이 안 보여요.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호텔 커피숍은요, 저렇게 투명한 유리컵으로 물을 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은 불투명 컵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우리들이 고객과 소통하고 싶어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먼저 점검해야 되거든요. 나를 둘러싼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이러한 장벽들이 없는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서 제거해 나가야겠죠. 나를 둘러싼 주변에 소통을 막는 벽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단적으로 커피숍의 컵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경청이란 말은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들을까? 자, 청자는 분석을 해볼게요. 듣는 귀가 그야말로 왕입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요. 하나의 마음을 주시하는 것처럼 들어라. 이게 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10개의 눈이 있는데 하나의 이 마음을 주시하듯이 들어요? 쉽지 않죠.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실은 말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사람이죠. 얼마나 상대의 말을 잘 듣는지. 만약에요, 저희가 조직생활 하면서 상사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열심히 들으려고 했지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가 주로 하는 방법은요, 옆에 같이 들으면서 물어보죠. 야, 아까 뭐라고 하셨냐? 야, 아까 뭐라고 하셨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제가 잘 못 들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그만큼 내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징기스칸의 장수 중에요, 예순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예순베이는 참 훌륭한 용사다. 아무리 오래 싸워도 지치지 않고 필요한 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병사들이 자기 같은 줄 알고 성을 낸다. 징기스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휘자가 될 수 없다. 군대를 통솔하려면 병사들과 똑같이 갈증을 느끼고 똑같이 허기를 느끼고 똑같이 피곤해야 된다.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상대와 나의 갭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거, 함께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소통의 좀 더 세분화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들 소통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협상입니다. 협상은요, 의견 차이를 좁혀가면서 나름대로 쌍방이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목표는요, 눈앞에 성공 플러스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 이게 중요하겠죠.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한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협상을 실패하는 원인 볼게요. 첫 번째, 목표가 불분명할 때, 시간의 제약이 있을 때, 준비가 부족할 때, 그리고 기술이 부족할 때입니다. 자녀와 협상을 부모가 한다. 보통 누가 이깁니까? 거의 대부분 자녀가 이기죠. 왜요? 자녀는 목표가 정확합니다. 내가 받아내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합니다. 내가 협상하고자 하는 우리 부모님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죠. 지금 기분이 좋은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두 분이 부부싸움 하셨는지 상황 봅니다. 그러면서 언제 둘이 기분이 가장 좋아 보일 때, 부모님이 가장 컨디션이 좋아 보일 때 가서 기술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깨를 주무르면서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셔야 되는데 어깨 막 주무르면서 결정적 순간에 툭 던지죠. 이깁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그죠?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 거기다 기술까지 발휘하는데 못 이깁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베트남전을 마치고 종전 협상을 하죠. 이때 종전 협상 장소는 프랑스의 파리였어요. 그런데요, 이때 미국 협상단은요, 숙소를 일주일 단위로 예약을 합니다. 일주일도 좀 길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 목표는 일주일 정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얻어낼 걸 얻어서 가져간다라는 마인드였겠죠. 그런데 당시에 베트남 협상단은 어떻게 했냐면요, 파리 근교에 장기 임대로 주택을 얻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우리가 원하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종전 협상은 베트남의 완승으로 끝나버리죠. 시간의 제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협상 요령입니다. 상대방의 잘못 지적하지 마시고요. 논쟁 피하십시오.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요.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협상이 되겠죠. 인생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세일즈라는 세일즈맨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디어를 팝니다. 계획도 팔고 열정도 팔죠. 찰수 수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뭘까요? 점심 뭐 먹을까? 하는 대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는 대화? 아닙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은 보고입니다. 특히 상사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겠죠. 보고는요. 지시받은 업무를 끝냈을 때, 장시간에 소요되는 업무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할 때, 일의 추진 방법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할 때, 새로운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때,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등등 반드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자, 보고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구두 보고, 말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서 보고, 바로 보고서겠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제가 볼 건 구두로 하는 보고를 보겠습니다. 자, 구두로 보고해야 되는 경우 봅니다. 일상 업무의 진행 사항 같은 경우, 또 긴급하다. 언제 보고서 씁니까? 그죠? 긴급한 보고를 할 때는 구두로 해야 됩니다. 업무 중에 실수했을 때 빨리 하셔야 돼요. 다른 부서에 연락이나 보고를 할 때, 그리고 외출이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구두 보고합니다. 대부분의 구두 보고의 핵심은 무게의 중함이 적거나 혹은 신속함입니다. 이럴 때 구두로 보고를 해야 되죠. 보고 요령은 세 가지입니다. 신속, 정확, 그리고 간결이에요. 결과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연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 보고합니다. 중간 보고는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간중간마다 계속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무 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중간 보고 드려야 되고요. 이 업무가 장기간 가게 된다면 중간 보고를 매우 자주 하셔야겠죠. 능력 있는 사람은요. 보고 잘합니다. 혹은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상대가 정하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방식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전체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고의 요령이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구두 보고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는 커뮤니케이션, 바로 보고서입니다. 직장인들 보고서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려움 느낀다. 무려 72.1%입니다. 평균적인 수정 반려에서 볼까요? 3회 62.4%, 4회 32.2%, 3, 4회 합치면 90%가 넘어요. 뭐가 힘드냐고요? 자료 분석, 참고할 수 있는 예문의 부재, 설득력 있는 문장 등등 다 힘들어요. 사실은 보고서를 좋아하는 직장인 별로 없죠. 힘들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보자고요. 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한가? 기능을 보겠습니다. 의사 전달하고요. 의사 보존할 수 있잖아요. 문서니까. 자료도 제공이 될 수 있고요. 다음번에 또 누군가가 참고할 수 있겠죠. 협조 요청하기에도 보고서만한 게 사실은 없죠.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보고서가 있겠습니다만 품위서는 예산에 관련되니까 자주 쓰시죠. 근데 분석 상황 보고서나 기획서 같은 경우, 그리고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고서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쓰는 비결 잠깐 알려드릴게요. 보고서의 시작과 완료 시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인지하는 순간 어느 정도의 보고서가 틀이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상사의 요구사항을 잘 알아야 돼요. 상사가 뭘 원하는 건지, 뭐 때문에 이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지를 저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걸 파악하는 순간 보고서의 목표, 목적, 방향이 정해지겠죠. 상사 친절하지 않습니다. 툭툭 던져버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얻어내야 돼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얻어내서 그 방향을 찾아내서 보고서 써야 됩니다. 자, 레벨, 최하 레벨 뭡니까? 쉬운 내용 어렵게 쓴 겁니다. 이게 제일 한심한 보고서가 되겠죠. 반대는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써놓은 보고서. 이게 가장 훌륭한 상급의 보고서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바로 프레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보고서를 쓸 것인지, 어떤 목적, 어떤 방향의 보고서를 쓸지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연간 사업기획서를 쓴다거나 광고 기획서를 쓰겠어요. 그런다면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보고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행사나 마케팅이라면 취지나 개요 세부안이 들어가는 이런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보고서 쓰셔야 되고요. 과학적인 접근을 하신다면 이런 보고서라면 가설과 조사와 검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사례, 유행이다 그렇다면요. 사례와 일반화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프레임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방향에 맞는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시나리오 팁 하나 드릴게요. 누가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뭘 들어야 되지?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연락할지, 그리고 기획과 대안이 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가장 훌륭한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4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상, 그리고 보고, 이 보고서 4가지를 포함한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엄청 넓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겠죠. 조금씩 저희들이 영역을 넓혀가고 활용한다면 정말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